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수출품의 거의 효자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점검회의를 주재했어요, 오늘. 네, 그리고 맞습니다. AI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R&D 투자도 많이 하겠다. 큰 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거죠? 일단 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정한 회의를 좀 가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 세계 각국은요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 안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AI용 반도체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회의를 주최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국가 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요 3개국 그러니까 AI 반도체 G3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담론이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나랑 또한 무슨 관계야라고 그렇죠. 하실 거예요. 예. 조금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네. 왜 그러냐면 그럼 반도체 키운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를 구축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신도시가 구축되면 교통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예, 예. 반도체 고속도로를 놓겠다. 보면은 이제 화성, 용인, 양성 45km거든요. 이거 반도체 벨트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는 클러스터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딱 느끼실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오. 경기 남부 지역이 더 좋아지겠구나. 지금도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땅값이 들썩 있는 지역인데 예. 여기에 국가가 계획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큰 아젠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는 AI 위원회도 발족할 정도로 이제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산업을 전략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범용 AI 만들겠다, 그럼 R&D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든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칩 이런 것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또 개발하겠다. 이런 것도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현재 세계 각국의 지원책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반도체 지원을요 세액 공제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엔 세금이 깎아지니까 예. 사실상 뭐 보조금과 똑같다, 지원금과 똑같다고 봐요. 왜 저희 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회로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예. 직접적인 보조금 주기 어려우니 이게 세액 공제 중심으로. 근데 이게 15%에서 25% 늘려줬어요. 근데 이게 올해 말에 끝납니다. 세액 공제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일몰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칩스법이라고 해갖고요 예. 반도체 지원법. 이거를 이제는 딱 하면서 무려 이제는 527억 달러 우리나라에 공장 세우고 반도체 R&D 시설을 투르면 보조금 줄게라고 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TSMC,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장 가서 미국 가서 공장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나라들은 이제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예. 미국이 이제는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들어가죠. 일본도 TSMC 구마모토현에 TSMC 1공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 첫 양산 제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일본도 대만 이 TSMC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원을 했고요. 예. 그래서 각국 정부가 지금 뭐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뭐 오늘 회의에 나왔던 윤 대통령이 주최했던 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가 전쟁입니다. 산업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AI 반도체를 현지 나라에 이걸 예.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이제는 뭐 논란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죠. 예, 지금 그거를 이제 통로가 다양화되면 좀 가격도 내릴 수 있겠고. 정부가 600조 원 넘게 투입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뭐 집적 단지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네,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게 보니까 뭐 아주 기본적으로 용수 문제, 그렇죠. 전력 문제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딱 하면은요 떠오르는 곳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용인, 화성 이쪽입니다. 예.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난 1월이죠. 올해 1월에 민생 토론회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네. 622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는 시청자분들 보기에 이게 어떤 돈인데 네. 어느 정도 큰 돈이야 그랬을 텐데 올해 우리 한 해 예산이 656조 비슷하죠. 원입니다.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한 해 예산을
이쪽에다가 이 클러스터 쪽에다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반 시설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 뜨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또 부동산 문제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한 16개 신규 팹, 그러니까 생산 공장을 여기 세우겠다라는 것이 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 세우죠. 거기 인력 들어가죠. 거기에 뭐 도로도 놔야 되죠. 철도도 놔야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게 클러스터, 예.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러면 필연적으로 공장이 세워지면 전력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댐도 지어야 되고요. 이런 기반 시설을 짓는 데에 지금 10조 원 규모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얘는 예타예요. 예.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거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작년 10월에 이미.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중앙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네. 지방 정부가 더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지방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 이거 지원금 주겠다. 또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속도감이 예. 굉장히 빨라질 거다. 개발 속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뭐 말씀 들어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편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이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여기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도 회의에서 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뭐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는 그거에 대한 공급망이 뭐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업계에서는 사실 이거를 좀 지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은 소식도 그렇죠. 있겠지만 예. 또 산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회로. 사실상 기회의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단순히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차피 팔아야 되거든요. 반도체를. 그러면은 이제는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과 미팅을 갖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는 딜을 하게 돼요. 거기서. 근데 TSMC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교섭력이 강해집니다. 예. 우리가 경쟁 우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쟁 우위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훨씬 더 하나를 팔 때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경쟁 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교섭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변해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그 대만 TSMC에 보조금을 되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공장 세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의 공장 세우는 기업에게 줄게. 이게 어. 66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예. 근데 이게 66억 달러가 지원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뭐 돈을 줄게가 아니에요. 생산 공장을 세우는 것. 이 생산 공장 세울 때 돈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를 지원해 줄게 이거거든요. 아니면 연구 개발 시설 지을 때 지원해 줄게 요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국 내에 공장을 세울 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는 한 50억 달러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66억 달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좀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합치면은 116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금액을 한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제재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상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청구서가 다 돌아와요.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이게 사실상 투자하는 것만큼 또 TSMC는 또 쏟아내야 되는 가져가는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청구서가 돌아오는 거지만 예.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산업 키울 수 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TSMC의 전략이 대만의 그 파운드리 기업의 전략이 뭐냐면 그 최첨단 반도체는 자국 내에서 만들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는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이런 범용 반도체는 사실상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아. 이번에 전략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2나노미터 그러니까 이제는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집요하게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 쪼이고 있는지 예.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세우도록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SMC가 보조금도 많이 받고 네. 또 미국에 그만큼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다음 보조금 대상인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미치죠. 네. 우리도 미치죠. 이만큼?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이제는 각국
그 회사들이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내에 기반 시설을 세우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0조 원 정도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겠고 특히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에 세우느냐 안 네. 세우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TSMC는 지금 2나노미터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과연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얼만큼 거기서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아마 또 보조금 지원 정책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딜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예. 딜이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생각이 미국의 집요한 이런 반도체 지원법이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이거든요. 완전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의 일명 왕따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쵸. 그래서 네. 이제는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점에서 자국의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럼 키워야 됩니다. 이거 다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도 오늘 이제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중심으로 G3에 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 연장선에서 오늘 미팅이 가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회의를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지원책을 미끼리 던지는데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진 상태예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텔 자국 기업에 195억 달러를 이미 3월에 지원했습니다. 네. TSMC 이번에 66억 달러죠. 그러니까 대만보다 기업보다 3배 많이 줬어요. 자국 내 기업에. 그러니까 미국은 노골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삼성, SK하이닉스에 노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사실 중국이나 또 미국의 눈치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나라도 노골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봤으면 해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전쟁이거든요. 산업 예. 전쟁.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희망해 본다. 그래서 일본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못할 일 없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